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표 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에 관한 소회를 밝혀보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주위에서 3회 정도 경찰 조사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전에 비해 경찰 조사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으실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쟁점들이 나오고 이에 대한 소명을 잘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연루되어 있는 혐의에 따라 조사 자체가 여러분의 형량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저는 요즘 직원분들을 통하지 않고 조사 전에는 직접 의뢰인분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현재 의뢰인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뢰인분들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난이도 있는 답변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조사에 전혀 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즉, 경찰 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진실에 기초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고 조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경찰 조사에 함께 동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무혐의,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시킨 사례를 보자면 강제추행 기소유예, 중간간제 무혐의, 클럽성추행 불송치, 음주운전 4회 이상 집행유예, 업무상 횡령죄 불송치 등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경찰 조사부터 적절한 조치를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영상을 꼭 기억하고 활용하셔서 체계적으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형사사건은 크게 경찰, 검찰, 구공판 또는 구약식의 단계로 진행되며, 이때 중요한 것은 각 단계에서 주어지는 기회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위와 같은 단계 중에서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사건이 발생한 주변 CCTV, 블랙박스 등이 있으며, 만일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이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도 저는 CCTV를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분과 함께 현장을 다녀왔는데, 이때 의미 있는 증거 자료가 확보된 상황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검경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첫 조사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저 말고도 다른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종종 경찰 조사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와 같은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만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억울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신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피해자 진술에 모순된 점을 찾아 이를 반박하는 형식으로 자신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모색하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선고할 수 있기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권해드립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사안이 가장 중요할까요? 경찰 조사 이후 단계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사건 파악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인정사건이라 해도 똑같습니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를 진행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혐의를 인정하게 하는 함정 질문 등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홀로 완벽하게 대응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사실에 기초한 현명한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인 저와 관련 쟁점을 잘 체크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이렇게 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어설프게 혐의를 부인하다가 오히려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외에도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에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본인의 혐의를 다투는 것이 무혐의를 결정하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본인의 답변 의도와는 달리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열람시간의 수정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의자 신문 이후에는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 때 소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의견 제시로 보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사 단계 때 중점을 두는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일상생활의 복귀에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저희 로펌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랑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 저랑 꼭 연결해달라고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